안녕하세요. 꿈틀이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마이뉴스 사옥 서교동 마당입니다. 오늘은 잔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365일 동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 마당이 10년간 잡초가 무성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잡초를 허용하는 공간. 그런데 토끼풀이 자라고 바래기가 자라고 개망초가 자라고 온갖 잡풀이 막 자라났는데 한번 궁금했습니다. 원래 이게 잔디밭이었는데 잡초를 제거하면 잔디밭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365일 1년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잡초밭을 잔디밭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약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내가 직접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잔디를 사서 심지 않는다. 즉 스스로 이 공간에 있는 잔디를 활용하고 스스로 잡초를 뽑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죠. 자, 이 잡초밭을 잔디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기존의 잡초들을 이제 베어내는 거잖아요. 지난 여름에 그 작업을 이 낫으로 했는데 이렇게 막 베어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바카스도 마시면서 이 120평 정도 되는 밭의 잡초들을 다 제가 베어냈어요. 자, 이거를 잔디밭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잡초를 베어낸 다음에 맨 처음 했던 게 잔디가 빽빽하게 자란 곳에서 잔디를 떼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식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심은 거예요. 원래 여기가 잡초가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 지금 보이죠? 잔디를 다른 데서 떼어 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어디다가 떼어다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다. 자, 이 공간 토방이죠. 토방 바로 밑에 이 공간도 원래 잡초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잔디를 일부 심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떼어와 가지고. 근데 사진에서 여러분 보듯이 이쪽도 맨 흙이 그냥 더 많았던 겁니다. 특히 라일락, 아기 라일락이죠. 이 심어놓은 주변에도 흙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왕성한 잔디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 공간은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초들을 전부 제거하고 다른 곳에서 잔디 떼를 가져다가 심어봤어요. 이거는 지난 몇 달 전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빈 흙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그때는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잔디가 이렇게 빈 땅을 채워가는 것들을 보니까요, 되게 놀라워요. 잔디는 대표적인 포복경 식물이죠. 그래서 포복경이라는 게 이 줄기가 땅으로 이렇게 기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땅으로 기면서 한 마디마다 새로운 줄기가 퍼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한 마디마다 새로운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마디마다 줄기가 생기고 뿌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관찰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도대체 몇 cm나 이게 커갈까? 여기도 그렇죠. 봤더니 하루에 한 1.5cm 정도, 일주일이 되면은 5cm에서 7cm 정도 이게 뻗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빈 공간을 채워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빈 공간을 채워가는 것들이잖아요. 자, 여기 하나의 줄기의 마디에서 이렇게 한 5개 정도 또 다른 줄기가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되면은 이건 이제 맨 땅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저쪽에서 끊어온 줄기를 여기다가 심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제거하면 싹 죽잖아요. 그런데 얘는 마디마다 새로 뿌리가 생기기 때문에 줄기를 끊어다가 여기다가 심어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잔디의 특성입니다. 1년 전에 잔디가 빼고 가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서 저 마당 중간에다가 심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맨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뒀더니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잔디가 꽉 채워졌어요. 잔디가 잘 자라는 곳에서 이 때를 떼어 가지고 다른 곳을 심어서 잔디를 확장해보는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너무 잡초만 무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잔디가 거의 없는, 잔디가 초토화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도 이게 잔디가 새롭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평 정도의 공간은 아예 새 잔디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지금 한 2개월 됐는데 비교적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잔디를 떼어 가지고 이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잔디 주변에 있는 잡초를 끊임없이 제거해 주는 거. 그래서 매일, 거의 매일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장들 이게 잡초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잡초를 이렇게 한번 뽑아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잡초가 영양분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잔디가 온전하게 더 빨리 확산하게 하려면은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줘야 돼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잡초가 막 났잖아요. 이런 잡초들을 끊임없이 뽑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잔디밭이 이제 많이 형성됐지만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잡초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를 볼래요? 이 공간을 보면은 잔디가 이렇게 자라 있지만 곳곳에 토끼풀 있죠. 토끼풀. 여러 잡초 중에 제일 강력한 적이 이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은 끊임없이 곳곳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끊임없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끼풀이 왜 가장 강력한 적이냐면 잔디랑 똑같이 이 토끼풀도 포복경 식물입니다. 즉 마디가 옆으로 뻗고 이 마디 하나하나마다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뽑아도 죽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줄기에서 또 이렇게 계속 뻗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디와 토끼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잔디나 토끼풀이나 둘 다 어때요? 매우 마디마다 이 주체적인 식물이에요. 핵심 줄기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마디마다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 그래서 이 메인 뿌리가 제거되더라도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사람 사회에서도 조직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잔디와 토끼풀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햇볕이 굉장히 고운 날입니다. 이런 날 푸른 잔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꿈틀린 마을 주민들도 주말마다 초대해 가지고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기도 하지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잡초밭을 잔디밭으로 바꿔보는 실험을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성취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취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연 세상은 바뀌는 걸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걸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운 빠지게 되는 건 뭔가요? 뭔가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죠.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의 엄청난 활력소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오늘은 요 한 5평 정도 잡초를 뽑아볼까? 오늘은 이곳에 새로 잔디를 한번 이식해 볼까? 이렇게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고, 그래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다,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과감하게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 있잖아요, 잡초만 무성한 그 5평 정도의 공간, 아무리 바꾸려도 되지 않은 공간, 그런 데는 아예 새 잔디를 사서 심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거죠. 그랬더니 다른 공간에 더 힘을 쏟을 수가 있었고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 누적시켜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틀린 마을 주민 여러분, 멋있는 잔디밭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